주식 투자 상위 0.1%를 만드는 5가지 비밀, 메타인지를 높여 주식의 답을 찾는다. 만약 당신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왜 내가 실패했는지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여러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것입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알고 있나요? 혹시 많이 알고 계시다면 그게 착각이라는 생각은 해보신 적 없나요? 왜 역사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에 실패했을까요? 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 돈을 잃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근본적인 이유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불같은 상승장은 주식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야 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모두 주식 투자를 좋게 생각하고 생활처럼 하는 그런 것이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께요. 저희 아버지는 주식 투자로 큰 돈을 잃으시고 이제는 투자에 손을 대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돈을 잃으시고 얼마 전에도 다시 투자를 시작하셨다가 다시 돈을 잃으신 듯해 보였습니다. 이번 상승장에 아예 손을 담그지 않을 정도로 이제 주식 투자에 학을 띄신 듯해 보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 불같은 상승장에서 돈을 벌고 계시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큰 돈은 고사하고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조차 힘들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상승장이 평생 이어진다면 간혹 조정만 있을 뿐 상승장이 쭉 이어진다면 저 역시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대부분 안다고 착각한다. 그리고 실패한다. 우리는 어떤 정보를 보고 공부를 하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았다는 그 사실의 확신을 가지고 투자에 임합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좋은 기업이고 주가는 상당히 싼 편이다. 따라서 해당 주가는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우리들이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근거로 내린 판단이 맞았다면 이례적인 큰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알았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정말로 안 것이 아닌 경우, 옳다고 믿었던 사실이 사실은 옳지 않은 사실인 경우,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투자를 감행했다면 우리는 큰 돈을 잃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 착각에 확신을 하여 투자를 했을 때 그 확신은 오히려 독이 되어 주식 투자로 큰 돈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어 라고요. 하지만 그 최선이 정말 객관적인 최선인지 주관적인 최선인지 모릅니다. 물론 말하는 당사자는 그 최선이 정말 최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그 최선은 그렇게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식 공부를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투자를 했는데 실패했어 라고 말한다면 말하는 당사자는 어쩌면 내가 최선을 다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같고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판단할 줄 아는 게 확신보다 더 중요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확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확신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확신을 하기 위해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모르고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고 있음과 모르고 있음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메타인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란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 생각하여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각하는 것,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며 자신의 학습 과정을 조절할 줄 아는 지능과 관련된 인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각하고 인지하는 것이 핵심이며 그 자각과 인지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식 공부의 정답, EBS 0.1% 비밀에서 찾다. EBS에서는 전국 석차 0.1% 안에 들어가는 800명의 학생과 평범한 학생 700명을 비교하였습니다. 비교를 위해 제작진은 다방면으로 학생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제작진들은 신기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IQ, 부모의 경제력, 학력 등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찾아낸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이 메타인지 능력이었습니다. 제작진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일반 학생 5명과 상위 0.1% 학생 5명에게 무작위로 25개의 영어 단어를 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외운 것 같냐고 물어봤습니다. 0.1% 학생의 대부분은 6개에서 7개 정도 외운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학생 중 일부는 8개 이상 외운 것 같다고 대답하여 제작진과 0.1% 학생들을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0.1% 학생 중 한 명은 7개 정도 외우면 잘한 것 같은데 다른 학생들보다 오히려 떨어져서 당혹스럽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학생들에게 자신이 외운 단어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결과는 확연히 갈렸습니다. 0.1% 학생들은 대부분 자신이 대답한 대로 6개에서 7개의 단어를 말한 개수만큼 정확하게 썼습니다. 하지만 일반 학생들은 자신이 외웠다고 말한 단어의 숫자보다 훨씬 적은 단어를 썼고 어떤 학생은 자신이 외웠다고 대답한 단어의 개수보다 더 많은 단어를 써냈습니다. 즉, 이 실험은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암기했다는 사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느냐를 테스트한 것입니다. 상위 0.1%의 학생들은 자신이 못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탁월했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채워 성적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메타인지가 낮은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만 그 공부를 바탕으로 자신이 전부 이해했고 거의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결과도 좋게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를 보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지 않게 나옵니다. 즉,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자신이 80점이 나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20점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여 100점을 맞게 되지만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은 100점을 맞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실제로 시험을 보면 80점을 맞고 당황해하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알라,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즉, 모르는 것을 알아야 모르는 점을 알게 되고 모르는 것을 알고자 했을 때 비로소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미 경험한 선배의 지혜를 빌리지 않고 실패한다. 이 무슨 어리석은 짓인가? 뒤에 가는 사람은 먼저 간 사람의 경험을 이용하여 같은 실패와 시간 낭비를 되풀이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선배들의 경험을 활용하자.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괴테. 모르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착각 속에서 아까운 시간을 다 날립니다. 천재의 특징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파고들어 공부해서 천재가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천재인데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투자의 메타인지는 어떻게 높여야 할까요? 첫 번째, 내가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긍정한다, 받아들인다. 만약 몰랐다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한다.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내가 모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하면서 검증하여 내가 틀렸고 몰랐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 인정하는 시점에서 진정한 배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가 모른다는 것을 부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것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메타인지가 높다라는 것이며 그 사실 자체에서 여러분들은 기쁨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요. 그 기쁨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배우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셀프 테스트 vs 재학습, 그리고 주식 투자 능력 평가. KBS 뉴스 창에 메타인지 편을 발췌해 봤습니다. 취재진은 메타인지 전공자인 콜롬비아대 심리학과 리사 손 교수와 아주대 심리학과 팀과 함께 인천 하늘고 1학년을 대상으로 공부법을 비교 실험했다. 1학년 학생들에게 단어 쌍을 읽고 외우게 한 뒤 한 번은 다시 읽기, 즉 재학습을 하게 하고 다른 한 번은 퀴즈를 풀듯이 셀프 테스트를 하게 했다. 이와 함께 자신이 몇 점을 받을 것 같은지 예상 점수를 적어내게 했다. 실험 결과 학생들의 예상 점수는 재학습의 경우가 높았지만 실제 점수는 셀프 테스트가 10점이나 높았다. 셀프 테스트는 자신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메타 인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10점의 성적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쉽고 편한 공부는 없다. 그러나 셀프 테스트가 더 나은 학습법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재학습을 선호했다. 콜롬비아대 심리학과 리사손 교수에 따르면 학생들이 셀프 테스트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틀리면 받을 스트레스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재학습을 선호하는 이유는 읽었던 것을 또 읽으면 알고 있다는 착각이 생겨서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셀프 테스트가 진짜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재학습이 좋은 공부라고 착각하고 재학습을 하면서 공부가 잘 된다는 착각을 한다. 자신의 공부를 바라보는 메타인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쉽게 배운 것은 쉽게 잊어버리기 마련이다. 주식 투자 능력 평가를 기획했던 것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주식의 감을 잡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식의 감을 빠르게 잡기 위해서는 지식을 이해하고 암기해야 하며 그것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풀이가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 능력 평가는 여러분들에게 효율적인 주식 투자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지 메타인지라는 개념을 도입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출제하면 출제할수록 저조차도 만약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면 나도 못 맞추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문제도 많았으며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풀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 내가 하고 있는 주식 투자 능력 평가가 도움이 되는 콘텐츠임을 확인하였고 그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와이프에게 이런 기획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을 때 그건 당신이 뭔가 더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모른다는 사실에 화를 낼 테고 그건 당신의 채널에도 악영향일 텐데 괜찮겠어? 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걸 해야 될까? 하지만 결론은 하는 게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당장의 조회수가 나오지 않고 구독자가 늘지 않더라도 분명 가치가 있는 일임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올바른 공부 투자에 대해 깨닫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올바른 투자에 대한 방법을 많이 찾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시작해 둔다면 나중에 나의 채널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정말 올바른 일이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뿌듯함을 느끼고 앞으로 더더더 열심히 문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도움되는 영상 많이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투자할 때 장점과 단점을 써보자. 종목을 발굴하면 아무래도 좋은 면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장점과 단점을 써본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메타인지적 투자가 가능하게 되어 실패할 확률을 줄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예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목을 발굴했을 때 해당 종목이 속한 산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며 그 방향이 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생활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내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선에서 그러한 분석과 예상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음과 양을 모두 보려는 노력은 주식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투자 아이디어 등을 말로 설명해본다.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은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지식입니다. 내가 직접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저 역시 격하게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영상을 만들어 말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검색,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중에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오늘 읽은 책, 영상, 공부한 것들을 친구나 부모님, 와이프, 동생, 가족들에게 한번 설명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의외로 버벅거리는 자신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입도 뻥끗 못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말을 해보려고 노력을 계속 하신다면 정 안되면 써서라도 정리해서라도 설명을 해보시는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그러한 과정에서 발전과 성장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발전과 성장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주식의 감을 분명히 향상시킬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부자유선 스터디 카페의 투자 일지를 활용해 봅시다. 해당 게시판에는 자신의 투자 아이디어를 적고 남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마 게시판에 한 번이라도 적어본 분이라면 느끼시겠지만 의외로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내가 그만큼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몰랐던 부분을 찾아서 보충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실력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속도로 향상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투자일지를 카페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와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제가 종목을 추천하면 그것을 그저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남겨놓은 글에 답글 정도만 달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셨으면 합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적는 것 자체가 상당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책, 영상 공부에는 답이 없지만 투자 아이디어 등을 말로 표현하고 적어보는 것에는 분명 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5번째, 투자일지를 쓴다. 투자일지를 쓰는 것은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투자일지는 매매일지보다는 조금 상위의 개념입니다. 투자일지는 오늘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써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책을 몇 페이지 정도 읽었고, 어떤 것이 중요한 개념이었고, 어떤 종목을 분석했고,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졌고, 어떤 뉴스를 보았고, 어떤 정보를 들었으며 어떤 영상을 보았는지, 그리고 어떤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집중도는 어땠는지, 나의 느낌은 어땠는지, 나의 컨디션은 어땠는지, 앞으로 나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는지 명확하게 인지하였는지 등 종합적으로 일기 형식으로 써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써보는 것만 해도 자신의 메타인지는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주식 투자로 성공을 빠르게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께 드리는 저의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그런데 책을 한 번만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책을 연달아서 그 책만 반복해서 읽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읽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재학습은 그렇게 좋은 공부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책을 읽고 나서 읽었던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신세계입니다. 내가 이 중요한 개념을 왜 그때는 그냥 지나쳤지? 와,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라는 생각이 정말 읽는 내내 듭니다. 정말 읽었던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책을 읽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아, 내가 이 책을 읽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피터 린치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들은 지금 봐도 새롭습니다. 참으로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은 심오함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모른다는 말이 요즘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권의 좋은 책을 깊이 파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께 꿀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그리고 마지막, 제가 V차트 설명 영상을 시리즈로 만들겠다고 하고 아직 그 콘텐츠를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이 V차트 그 영상보다 더 우선순위로 여러분들께 빨리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V차트 영상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꼭 명심해주세요. 저의 영상, 저의 공부, 저의 주식 투자에는 여러분들의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답은 여러분들이 한, 여러분들이 말한, 여러분들이 느낀 여러분들의 공부, 책, 말, 영상, 그것이 여러분들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읽으시고, 스스로 느끼시고, 스스로 공부 방법을 갈구하시고, 모른다는 사실에 격렬하게 분노하시고, 모르는 것을 철저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